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핫한 방산 수출 국가는 바로 한국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최근 5년간 글로벌 방산 수출 국가 순위에서 한국이 세계 9위로 역대 최고 실적을 올렸다고 밝혔는데요. 과거 5년과 대비해도 210%나 증가했으며 10년 전과 비교해서는 무려 649% 급증한 것으로 불과 10여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순위 밖에서 세계 9위까지 방산 수출 실적이 급증한 나라는 우리 대한민국이 유일합니다. 시몬 베제만 시프리 연구원은 한국의 최근 무기 수출 급증 원인은 선진국과 경쟁 가능한 우수한 방위산업 역량을 보유했기 때문이라고 하였는데요. 특히 우수한 한국산 무기들 가운데 가히 최고로 손꼽히는 것은 세계 최고의 명품 자주포 K9입니다. 그리고 이 K9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로 지쳐있는 국민들에게 또 한 번의 좋은 소식을 전해주었는데요. 지난 12월 13일 호주 육군은 한국의 K9 자주포를 도입하기로 하며 정식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지난해 9월 호주 육군의 자주포 도입 사업인 랜드 8116의 단독우선 협상 대상 장비로 선정돼 양국이 계약을 주울해왔었는데요. 이번 계약 체결로 호주 육군의 K9 자주포 30문과 K10 탄약 운방 장갑차 15대가 공급됐는데 총 규모는 1조 900억 원에 달합니다. 하나디펜스는 K9 자주포를 5아이스 국가에 처음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아시아 국가 중 처음으로 주요 무기 체계를 호주에 수출하는 사례라고 하였습니다. 주요 무기 체계의 선도 국가인 서방 진영에 대한 무기 수출은 그 의미가 남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명실상부 방산강국 한국의 본격적인 도약이 시작된 것이죠. 국방과학연구소와 하나디펜스가 개발한 K9 자주포는 현재 한국 등 7개국이 1700여 문을 운용하고 있으며 터키, 노르웨이, 핀란드, 에스토니아, 인도 등에 수출되며 전세계 자주포 시장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계약 체결에 따라 호주는 K9을 운용하게 된 세계 7번째 국가가 되었죠. 하나디펜스는 기존 K9 자주포 대비 방어력과 감시 정찰 능력이 강화된 제품을 호주에 납품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군사 전문 잡지인 제인스에 따르면 호주의 K9에는 12.7mm 중기관총으로 보이는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장착됐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K9은 호주 현지 생산을 통해 호주 육군이 원하는 특화 사항으로 개량되고 있는 중인데 주목을 끄는 부분이 K9의 전체적인 디자인을 차세대 장갑차 사업의 최종 후보로 올라온 레드백과 같은 디자인을 채용했다는 것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은 이에 군수 효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랜드 400 차세대 장갑차 사업과 연계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 호주 육군이 운용할 K9 자주포의 네이밍은 덩치가 큰 거미를 뜻하는 헌치맨으로 명명되었고 영문명은 AS9인데 최종 후보에 오른 장갑차 레드백의 이름도 호주에서 서식하는 세계에서 가장 강한 독을 가진 거미인 붉은배 가부거미 레드백에서 따온 이름이며 영문명은 AS21입니다. 네이밍과 디자인 모두 호주 육군의 요구사항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추 레드백의 수주 가능성도 높게 점쳐지는 부분입니다. 호주 육군의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최신형 궤도형 장갑차 450여 대와 각종 지원 장비, 훈련 시스템 및 시설 등을 도입하는 것인데요. 장비 자체에만 5조 원, 각종 지원 시설 및 시스템까지 포함하면 총 사업 비용이 20조 원에 달할 전망입니다. 또한 호주는 미국의 최우방국으로 최근 국가기밀급으로 여겨지는 핵잠수함 기술 이전까지 받을 만큼 긴밀한 군사협력을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레드백이 호주 육군에 정식 도입되게 될 경우 차기 50조 원에 달하는 미군 M2 브래들리 장갑차 4,000대 교체 사업에도 유력한 우선 협상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각에서는 아니 미국이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을 텐데 자국의 장갑차를 쓰겠지 한국산을 도입하겠냐 하실 수 있지만 M2 브래들리 장갑차를 개발한 미국의 배 시스템즈의 차세대 장갑차가 이미 호주군 장갑차 사업의 1차 관문에서 성능 미달로 탈락했거든요. 그러므로 일단 한화가 호주 차기 장갑차 사업의 우선 협상자가 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최근 분위기는 나쁘지 않는데요. 경쟁사인 독일 라인메탈 디펜스가 호주군에 납품한 차륜형 장갑차 복서에 결함이 지적되면서 이후 진행하는 랜드 400 3단계에서는 하나 디펜스가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호주군 당국은 라인메탈의 무기 체계가 무겁고 불안정해 랜스포탑 통합이 복잡하다고 판단, 추가 도입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주 네티즌들도 타이어와 포탑이 너무 무거워서 독일제 탄약만 사용할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냐는 의문을 제기하기도 합니다. 반면 호주 네티즌들은 레드백이 보유한 첨단 장비에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데요. 레드백은 공격 능력과 방어 능력을 모두 갖춘 미래형 장갑차입니다. 한국군에서 이미 검증된 주력 장갑차 K21, 보병 전투 장갑차의 개발 기술, K9 자주포의 파워팩 솔루션, 30mm 포탑, 대전차 미사일, 원격 무장 등으로 기능을 장착하였으니 그야말로 최첨단 방호 시스템을 결합한 미래형 전투 장갑차라고 불릴만하죠. 그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첨단 무기는 바로 능동방어 시스템인 APS, 그리고 아이언 피스트, 마지막으로 막강한 화력의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LR입니다. APS는 날아오는 적 투사체를 폭발이나 파편, 탄약 등으로 요격해서 무장의 탄도를 흐트러뜨리거나 조기 폭발을 유도하여 물리적으로 무력화하는 장비입니다. 이 APS가 탑재되지 않으면 값비싼 장갑차가 고작 사람이 들고 다니는 미사일 한 발에 그냥 폭파돼버리죠. APS의 탑재는 기존의 장갑을 강화하는 것보다 방어력을 더욱 크게 올릴 수 있는데, 실제로 미국 군사연구소에 따르면 기존 전차에 능동방어 장비를 설치하면 생존성이 무려 3배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나 디펜스는 확실한 승기를 잡기 위해 팀 레드백을 신설, 방산강국 이스라엘과 호주 현지 업체들과 함께 어벤져스를 꾸렸습니다. 하나 유니버스 팀 레드백 어벤져스에 참여한 기업들은 이스라엘의 엘비트, 라파엘, 호주 EOS사 등인데요. 이스라엘 방산업체인 엘비트사에 APS를 탑재했는데 전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업체와의 협력은 현지에서도 엄청난 콜라보레이션이라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 호주 네티즌은 한국과 이스라엘은 정말 방위산업과 국방 문제 전반에서 협력을 늘려야 하는데 둘 다 로켓이 너무 많은 미친 이웃들을 상대한다며 우픈 이야기도 남겼죠. 하나가 통합체계에 한 APS는 호주 현지 기자들에 의해 이미 극찬을 받은 바 있는데, 호주의 군사 전문 기자 그레고리 놀스는 레드백에 탑재된 APS는 놀라움의 연속이었다며 극찬한 바 있고, 매튜 시어도 레드백과 라인메탈의 링스를 실제로 본 후 가장 큰 승리자와 놀라움을 안겨준 곳은 하나였다며 마치 삼성과 같이 세계를 선도하고 혁신적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특히 차체 안에서 아이언 비전 고글을 쓴 채 360도 전방향을 감시하고 탑재된 무장을 원격으로 제어하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어 창과 방패 두 가지 능력을 모두 겸비하였는데, 아이언 비전은 전차 외부에 설치된 카메라에서 영상을 전송받아 승무원 눈앞의 스크린에 실시간으로 출력해주는 장비입니다. 레드백은 장갑차 외부에 여러 대의 카메라를 설치해 실시간으로 외부의 모습을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감시할 수 있죠. 여기에 이스라엘 라파엘사가 만든 대전차 미사일 스파이크 LR을 포탑에 탑재하였는데, LR은 롱레인지의 약자로 무려 4km 밖의 적의 전차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레드백에 탑재돼 발사되는 장면이 거의 영화 뺨치네요. 이처럼 레드백은 최신 트렌드와 기술을 접목한 완전히 재설계된 세계 최정상급 보병전투 장갑차입니다. 게다가 기존의 장갑차 형태에서 벗어나 심플하면서 유연한 디자인이 결합되어 장갑차의 미까지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쁘면 다냐? 나 이뻐도 다야. 이에 호주 네티즌들도 레드백의 성능과 디자인에 큰 만족감을 느끼며 수주가 되길 바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호주 육군 유튜브의 댓글을 살펴보면 둘 다 훌륭한 차량입니다. 이거 고르기가 어려워요. 그래도 한국 이스라엘 기술이 독일을 능가하는 듯 둘 다 좋은 차야. 그런데 레드백이 더 잘 어울려. AS21로가 승리의 레드백이 이 경쟁에서 이기고 있어. 링스도 잘 해나가길 바란다 라고 하였습니다. 레드백을 넘어 섹시백이 되어가고 있는 하나 디펜스의 차세대 장갑차가 호주에 본격적으로 상륙하게 된다면 가장 큰 타격을 받는 국가는 어디일까요? 다름 아닌 중국입니다. 이는 바로 레드백의 도입이 중국이 추진하고 있는 하나의 중국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죠. 최근 레드백 장갑차는 호주 육군이 실시한 주요 해상 테스트에 참가해 성공리에 테스트를 마무리했는데요. 그동안 장갑차와 보병의 협동작전 능력을 먼저 시행하였는데 이제 끝판왕 테스트격으로 해상 운송 테스트를 진행한 것입니다. 이는 바로 호주 육군이 이 운송에 군사전략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장갑차는 육지에서만 활용되는데 대륙으로 형성된 호주는 접경지역에 적국이 없어 해외 격전지에 장갑차를 이송할 능력을 중요시 여깁니다. 데이비드 코글란 호주 국방부 장갑차 사업부 책임자는 호주 국방군의 자산을 이용해 장갑차를 국내 또는 국외에 쉽게 배치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점으로 평가했다며, 이 같은 테스트를 통해 당국은 해군 상륙함과 여러 선박으로 장갑차를 이송할 수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후 전략적인 전술이행과 플랫폼 활용 등을 통해 이를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중국을 기겁하게 하냐면, 호주는 이미 중국이 대만을 무력으로 침공할 시 미국과 함께 군대를 파견하겠다고 하였으며 중국이 대만 침공을 하기 위해서는 대만 본토 상륙 작전이 필수적인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중국군은 최근 대만을 겨냥한 상륙 훈련 장면을 공개하기도 하였는데요. 중국 매체 중국 군사망에 따르면 육군 제72 집단군 소속 모 여단은 최근 해군과 함께 바다를 건너 육지에 상륙하는 합동훈련을 실시한 장면을 공개하기도 하였습니다. 관련 영상을 보면 훈련 초반 육군 050 수륙양용 장갑차들이 육지에서 해상으로 이동한 뒤 해군의 0711형 강습 상륙함 이몽상함 선창으로 진입했습니다. 이에 중국 자오리진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군의 상륙 능력이 없다고 믿는 대만 독립 세력과 외세에 능력을 입증한 것이라면서 정기적 반복적 훈련은 대만 독립 움직임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사실 중국 무기체계를 좀 안다 하시는 분들은 이 자오리젠 대변인의 말이 얼마나 똥 싸는 소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대신 똥 싸서 대변인인가? 최근 중국이 대만 공격에 대비해 만든 수륙양용 장갑차가 도하훈련 중 가라앉아 조롱을 받은 적이 있기 때문인데요. 해당 영상은 올해 7월 20일 중국 국영TV인 CCTV가 공개한 것으로 영상에는 해군들이 수륙양용 장갑차 GBD-05를 양쯔강에서 도하운항을 하는 모습입니다. 해당 장갑차는 중국 해병대에 배치돼 대만 공격용으로 만들어진 것인데요. 영상 초기에는 중국 장갑차가 어째 비교적 꽤 괜찮게 수중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대참사가 발생했습니다. 슬슬 앞머리가 기울기 시작하더니 전부 물에 가라앉은 거였죠. 의기양양하던 중국 해군들은 필사적으로 뒤쪽으로 올라가려 애를 썼지만 결국 물에 전부 침수돼 헤엄쳐 도망칠 수밖에 없었고 쭈그려 앉아 뭐 이런 게 다 있냐 라는 허탈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최근 중국과 호주의 갈등이 예상을 뛰어넘는 수준의 극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태에서 한국 하나디펜스의 자주포와 장갑차가 호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우리는 돈도 벌고 중공도 박살내고 일석이조 개꿀입니다. 오늘의 한 줄평, 이글스로 받은 스트레스 디펜스로 풀자.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